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금일 또한 의료 AI 관련주 이 루닛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요. 금일부터 이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 공매도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현재 상황부터 빠르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가면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바닥에서부터 이 고점까지 무려 10배가 넘는 10배거의 상승을 보여줬고,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이 유상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주가는 어깨춤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 가장 최근 11월 24일 유상증자 185만 주가 상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주가는 굳건히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이번 연도 루닛에게 남은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이 1400만 주, 무려 1400만 주의 무상증자 물량이 12월 1일에 상장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증자 상장 전에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했었던 이 유상증자가 11월 24일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움직임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미 유상증자 상장 전부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왔었고, 그걸 이 외국인 투자자들, 외인 투자자들이 받아 먹으면서 하락을 방어해냈을 뿐, 이 유상증자가 호재이기 때문에 버텨준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상장 전부터 이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막상 상장일에는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물량을 받아 먹은 외인 투자자들은 루닛이 정말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워 담은 걸까요? 아닙니다. 현재 이 루닛에 들어와 있는 외인들은 단기성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번에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먹고 이 매도 타이밍을 빠르게 잡을 거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 상장 물량은 이 185만 주로 기존 주식수와 대비해보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물량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량이 전부 거래됐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무상증자는 조금 다르죠. 무려 이 1400만 주가 상장하면서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상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국내 주식에서는 유통 물량이 적어야 프리미엄이란 단어가 붙고 이 품절주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하지만 루닛은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 가능 물량이 2배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12월 1일에 이 무상증자의 물량이 풀리자마자 주가에 폭락이 나올 거라는 건 아닙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루닛은 11월 9일 이번 무상증자 권리락을 통해서 이 표면적인 가격이 반토막이 났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기존보다 싸 보이니까 잘 모르는 신규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싸졌지? 하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이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 먹기 위해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 무상증자 권리락에 맞춰 주가가 반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무상증자가 풀리면서 이 주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 주식의 희소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루닛이라는 주식의 값어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되짚어보면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 무상증자가 풀린다고 해서 바로 급락이 나올 건 아니라는 거. 최근에 이 유상증자를 받아먹은 외인 세력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선 자기들이 매수한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상장에 맞춰서 이 단기 급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저희가 루닛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 루닛 또한 이미 바닥에서부터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죠. 이 루닛이 정말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한 번 이 거품이 꼈던 주식은 어느 정도 큰 조정이 나와야 다시 한번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루닛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과 이 실적으로 인해서 이런 10배 이상의 상승이 가능했던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의 매집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주식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23년도 현재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196억 원. 영업이익과 이 당기순이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는 모두 손실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 이 시가총액은
1조 원을 넘어간다. 자, 이러한 재무적 수치는 애초에 고평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수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시점이 바로 이번 유무상증자 후가 될 거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당연히 영상에서 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매수하신 분들마다 평단가, 자, 매수한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 드리려고 이 소통방, 자,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이 안에 들어오셔서 1대1로 질문 주시면 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타점, 자,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야 수익 볼 수 있는지 이 종목 추천도 하루에 두세 종목씩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타점을 잡아주는지 이 추천해주는 종목이 오르는지 지켜라도 봐주시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뭐 어렵게 문자로 연락 남겨주고 그러실 필요 없이 밑으로 내리시면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편하게 이 클릭 한 번만 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이 바닥에서부터 큰 실적 없이 이 10배 이상이나 오른 주식이 앞으로도 더 오를 확률이 클까요? 떨어질 확률이 클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이 루닛에서 발표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죠.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좋고 돈이 많다면 굳이 증자를 통해서 이 자금을 마련할 이유가 있을까요? 증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모으고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루닛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실적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내 주식에서 이 세력들과 이 기업은 무조건 한통속입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서 이 기업에서는 2천억, 자, 2천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했고 이 세력들은 여러 개인 투자자들을 유무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자기들의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이 세력도 기업도 아닌 저희 이 개인 투자자들만 될 거라는 거죠.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무난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폭락은 걷잡을 수 없이 한 번에 찾아옵니다. 지금 주가가 이 바닥을 가지 않고 어깨에서 버티고 있는 건 이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왜 남아있겠어요? 당연히 세력들도 바닥에서 주가를 끌고 올라왔던 만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자동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신주가 상장을 해야지 다 팔고 떠나죠. 하지만 제 말을 잘 생각해보면 이 세력들이 남아있는 한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 바닥에서 팔고 싶을까요? 아니죠. 비싸게 팔고 싶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희 또한 이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중, 가지고 있는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내놓고 매도 타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팔아도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물량은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막말로 이 세력들도 비중을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안 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연히 주식에 이 100%는 없기 때문에 조정 없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 수익을 덜 보더라도 이 비중 정리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놓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루닛이 영위하고 있는 이 의료 AI라는 것 자체가 현재로선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의료 AI는 다른 AI들과는 달리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이 판단 자체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100%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인력을 사용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100%이 의료 AI만 믿고 수술 등을 진행했을 때 그게 잘못된 결과로 나온다면 책임은 아직까지는 이 의료 AI 기업이 아닌 이 의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AI라는 것 자체가
당장에는 엄청 활성화되긴 힘든 겁니다. 당연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AI가 사람보다 더 확실히 이 100%로 문제를 잡아낸다면 엄청난 매출 성장이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이 AI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목숨이 달린 의료는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이 의사가 아닌 AI한테 모든 진단을 맡겨놓고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장에 이 루닛이 크게 성장하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내가 팔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쉽게 비중 덜어내기 힘드실 거 알아요. 그래서 전부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통해서 무조건 비중이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라도 비중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소통방, 자, 소통방 안에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 이 타점 잡아 드릴 거고, 루닛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소통방에서 이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에 있는 링크, 자, 설명란과 댓글창에 있는 링크 한 번씩만 클릭하셔서 꼭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 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 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관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